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 이 얇은 종이 한 장과 디지털 숫자에 담긴 약속을 여러분은 얼마나 굳게 믿고 계십니까? 모든 제국은 자신의 화폐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 맹세했고, 모든 정부는 그들의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매번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해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은 통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로마부터 프랑스 혁명, 그리고 현대의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평생 모은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되고 월급은 의미를 잃었으며 견고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에 의해 미래를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드문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역사의 법칙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너질 때 당신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입니다.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은행 잔고와 국가의 화폐를 보며 그것이 단단한 반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은 반석이 아닙니다. 돈은 신뢰이며 그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역사는 그토록 잔인하고 또 그토록 유용한 교사가 되어줍니다. 모든 붕괴는 무엇이 진정으로 불을 지켜주고 무엇이 먼지처럼 사라지는지에 대한 교훈과 경고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주에 깊게 따라가 보면 재앙의 생존자들은 시스템을 가장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의심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후에도 1000년을 더 버텨낸 동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국의 경제 중심에는 솔리두스라는 금화가 있었습니다. 이 금화는 너무나 신뢰도가 높아 유럽, 중동, 아시아 전역의 상인들이 의심 없이 통용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솔리두스는 중세 세계의 기축통화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과거 로마가 은화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을 계속 줄이다가 결국 주석에 은박을 입힌 수준으로 전락시켜 신뢰를 잃었던 뼈아픈 역사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금의 순도를 조금씩 낮추고 값싼 합금을 섞어 양을 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신뢰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다이였던 위대한 금화는 그저 또 하나의 정치적 허구가 되었습니다. 화폐 가치의 희석은 신뢰도를 파괴했고 비잔티움 경제는 과거의 안정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살아남았을까요? 종이 약속이나 정부의 포고령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물금이나 토지를 조용히 비축해두었던 현명한 상인들은 자신의 부를 지켰지만 화폐를 믿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입니다. 정부는 화폐를 희석시키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며 그 순간 진짜 가치는 그들이 위조할 수 없는 자산으로 도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붕괴가 통치자들이 주화를 만지작거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고 없이 닥치는 거대한 충격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14세기 중반, 유럽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염병, 흑사병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망했습니다. 도시는 텅 비었고 마을은 사라졌으며 무역로는 끊겼습니다. 하지만 흑사병이 남긴 경제적 이야기는
단순한 재앙 그 이상이었습니다. 노동력의 절반이 사라지자 살아남은 노동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생존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때 부족했던 식량과 토지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족해졌습니다. 은하나 상품 같은 유동성을 가진 가문, 심지어 일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진 사람이라도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협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가격이었던 토지는 헐값에 살 수 있었고 버려진 집과 쟁기질하지 않은 밭이 널려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거대한 구매자의 시장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불편하게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럴 만합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와 유사한 현대판 버전을 목격했습니다. 공급망은 붕괴되었고 각국 정부는 시스템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유동성을 가진 자들은 자산을 사들이는 동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뒤처지는 극심한 불평등의 파도가 밀어닥쳤습니다. 자산 가격은 폭등하고 주식시장은 거의 즉시 회복되었지만 수많은 서민들은 월세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역사의 운율은 명확합니다. 팬데믹은 부를 재분배합니다. 흑사병의 생존자들은 노동력의 희소성을 이용해 사회계층을 올라섰고 코로나 시대에 유동성을 가졌던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부동산, 주식, 사업체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보상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징벌을 내립니다.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은행 붕괴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기관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세기 피렌체는 유럽 금융의 수도였고 바르디 가문과 페루치 가문 같은 막강한 은행 가문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이들은 여러 왕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가장 치명적인 대출은 프랑스와의 전쟁 자금을 위해 돈을 빌린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에게 향했습니다. 그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자 거대 은행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예금자들은 파산했고 무역은 얼어붙었으며 한때 부유하고 강력했던 피렌체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시의 위대한 은행 가문을 믿었던 평범한 시민들은 거대한 규모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명성이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대마불사는 금융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기관은 당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이 무너질 때 당신의 저축도 함께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이 교훈은 피렌체 은행 파산부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19년 예금 인출을 동결한 레바논의 은행들까지 세기를 거듭하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역시 총선과 연설 뒤에 숨겨진 잔혹한 금융전쟁의 역사입니다. 북부와 남부 모두 거대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돈을 찍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북부 연방정부는 금으로 보증되지 않고 오직 미합 중국이라는 약속에만 기반한 그린백이라는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실험이 대담하고 애국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그린백이 넘쳐날수록 그 가치는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이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남부연합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자원이 절실했던 남부정부는 그레이백을 상상을 초월하는 양으로 찍어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남부의 인플레이션은 수천 %에 달했습니다. 병사들의 월급은 받자마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사람들은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돈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1865년 남부연합의 화폐는 단순히 약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붕괴 속에서 중요했던 것은 종이 약속이 아닌 실물 자산이었습니다.
토지, 식량, 금과 같이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가치를 유지했지만 돈은 잔인한 농담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또한 혁명이 얼마나 빠르고 철저하게 돈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입니다. 1790년대 혁명가들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교회 재산을 몰수한 뒤 그 가치를 담보로 아시냐라는 새로운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몰수된 자산이 그 가치를 보증했지만 정부는 무분별하게 아시냐를 찍어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임금은 따라가지 못했으며 곧 아시냐는 가치를 잃었습니다. 농부들은 종이 대신 물건이나 은화를 요구하며 식량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다시 빵을 달라며 폭동이 일어났고 혁명은 스스로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20세기의 아시아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1997년 태국 바트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아시아 전역을 뒤덮는 거대한 금융위기로 번졌습니다. 달러의 자국 통화를 고정시킨 페그제를 굳게 믿고 막대한 달러 빚을 졌던 태국은 페그제가 무너지자 하룻밤 사이에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시아의 통화들이 연쇄적으로 붕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IMF 외환위기라는 뼈아픈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 시절,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했고 가장들은 직장에서 쫓겨났으며 많은 국민들이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장롱 속에 간직했던 금부치를 내놓았습니다. 당시 달러나 해외 자산을 보유했던 소수는 상대적으로 안전했지만 원화 가치의 폭락은 평범한 시민들의 저축을 반 토막내고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위기는 곧전 지구적인 부의 재분배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돈으로 진 빚은 죽음의 덫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물에 빠지는 것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이제 그림이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혁명기의 프랑스든 남북전쟁 시대의 미국이든 IMF 위기를 겪은 아시아든 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종이돈은 붕괴하고 빚은 국가와 가정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시스템을 가장 맹신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깨지기 전에 취약성을 인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의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붕괴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레바논의 은행들은 선진국 사람들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은행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시민들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예금이 동결되고 인출은 제한되었으며 자국 통화가 90% 이상 폭락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푼돈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은행 앞에 줄을 섰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은행 예금은 안전한 보물 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금융기관에 빌려준 돈이며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당신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할까요? 역사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고 말합니다. 비잔티움에서는 금이었고 흑사병 이후에는 버려진 땅을 살 수 있는 유동성이었으며 피렌체에서는 거대 은행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북전쟁에서는 실물 상품이었고 아시아에서는 외화 부채를 피하는 것이었으며 레바논에서는 은행이 문을 닫기 전에 돈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패턴은 바뀌지만 주제는 일정합니다. 생존은 종이나 기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 무너질 때 무엇이 진짜 가치를 지니는지 알아보는 안목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잠에서 깨워야 할 역설이 있습니다.
붕괴는 비극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파멸이지만 회복 탄력성, 유동성 또는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전 비용의 극히 일부만으로 부를 축적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압류된 수많은 주택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보호란 단순히 방어하는 것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압박에 못 이겨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는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도 달려 있습니다. 역사의 생존자들은 단순히 금이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창출할 수 없을 때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빵을 구울 수 있었던 제빵사, 도구를 수리할 수 있었던 장인, 공동체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농부, 국경을 넘어 물건을 옮길 수 있었던 상인. 이들은 붕괴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부상했습니다. 모든 위기 속에서 돈은 의미를 잃지만 생산은 결코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짓고, 거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오랫동안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깊은 차원의 보호입니다. 기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나 정부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물 자산과 실용적인 기술, 그리고 모든 환상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명확한 인식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부의 이전입니다. 시스템을 믿었던 다수로부터 미리 준비했던 소수에게로, 종이 약속으로부터 만질 수 있는 실물 가치로, 수동적인 저축가로부터 능동적인 생산자에게로, 역사는 이 패턴을 끝없이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무너집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국 휴지 조각이 될 약속을 손에 쥔 다수 중 한 명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가치를 손에 쥔 소수 중 한 명이 될 것입니까?